안녕하세요, 친구들. 모차르트입니다. 자, 그럼 어제 일을 정리해 볼까요? 붉은 월요일, 어제의 붉은 월요일. 그럼 결국 우리가 뭘 얻었나요? 모든 포지션은 텔레그램 채널에서 몇 군데서 잡았어요. 손으로 매수했어요. 비트코인은 손으로 매수했는데 진입 지점에 정말 가까웠어요. 이더리움도 손으로 매수했어요. 그때도 진입 지점에 가까웠어요. 그리고 오랜만에 인사 있었어요. 즉, 이제 기본적으로 전체 지기 풀이 생겼습니다. 네, 결국에는 기다릴 수도 있었겠지만 리미트 오더는 큰 여유를 두고 통과했어요. 천건이 거래해보니 때로는 손으로 들어가는 게 더 나아요. 가격이 비트코인 같은 경우 리미트 오더까지 50에서 100달러 정도 못 미치고 위로 튕겨 올라가면 훨씬 아쉬워요. 차라리 여유를 두고 통과하는 게 낫죠. 그렇죠. 비트코인은 96,326에 잡혔고 평균 진입 스톱은 8, 9, 8, 9, 9의 캔들 마감 기준이에요. 이더리움도 마찬가지로 어제는 큰 여유를 두고 하락했어요. 심지어 스톱도 걸렸고 이걸 스톱 트리거라고 하죠. 여기요. 비트코인은 96,326에 잡혔고 평균 진입 스톱은 8, 9, 8, 9, 9의 캔들 마감 기준이에요. 이더리움도 마찬가지로 어제는 놀랍게도 큰 여유를 두고 하락했어요. 심지어 스톱도 걸렸고 이걸 스톱 트리거라고 하죠. 여기서 여러분의 주의력과 제가 쓰는 내용을 듣고 읽는 능력이 시험받고 있어요. 제가 쓰는 모든 스톱은 여러 번 강조하지만 빨간 선에 닿는 게 아니라 캔들 마감 기준으로 닫혀요. 이 경우에는 롱 포지션의 경우 그 아래에서, 숏 포지션의 경우 그 위에서요. 만약 제가 숏을 했다면요. 다른 방법은 없어요. 즉, 여기서 제가 말씀드린 대로 잘 따라오셨다면 스톱이 걸리지 않았고 현재 이더리움 포지션은 약간의 손실을 보고 있는 상황이에요. 솔라나도 스톱을 통과했어요. 상황이 복잡해요. 솔라나는 50% 손실 중이에요. 스톱 지점까지 12.8% 손실, 현재 약 7% 손실이에요. 당분간 손을 대지 않을. 정지점 이전에는 마이너스 12.8이었는데 지금은 마이너스 7%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스톱 지점까지의 거리도 반으로 줄이지 않을 거예요. 만약 걸리면 걸리는 거고 신경 쓰지 않을 거예요. 그동안 몇 달 동안은 손실 없이 수익 거래를 했으니까요. 이런 이유로 특히 어제 토탈 3에서 일어난 일, 즉 17.5%의 조정이 있었던 걸 보면 거의 20%에 가까운 조정이었죠. 저는 이 조정이 언젠가는 일어날 거라고 오래전부터 경고했어요. 이런 일은 일어날 수 있어요. 어제도 제가 썼듯이 기본적으로 시장은 중립적이고 약간 상승세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큰 폭락은 없을 거라고 봐요. 몇몇 코인들을 살펴보면 정말로 큰 폭락은 없었어요. 이더리움, 솔라나 같은 코인들은 꽤 안정적이었고 그렇게 크게 하락하지 않았어요. 몇몇 코인들은 제가 말했던 그 20에서 50%만큼 최고점에서 하락했어요. 결국 사실을 정리해보니 어제 제가 대부분 잘못했다는 걸 인정할 수 있어요. 제가 잘못한 건 이 작은 펀딩이 이렇게 깊은 스퀴즈에는 부족하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스퀴즈에서 기본적으로 만약 가장 높은 지점에서 들어간 사람들은 세 번째 레버리지를 사용한 거죠. 두 번째는 거의 어디서도 안 걸렸고 세 번째는 걸렸어요. 가장 높은 수준에 진입했다면 이제 어떻게 할 거야? 이제 어떻게 할 거야? 그럼 내 계획은 뭐냐고. 자, 보세요. 어제 도미넌스가 잘 반등했어요. 알트코인들은 하락했고 돈이 비트코인으로 옮겨갔죠. 청산에 관해서 12월 5일 한국에서의 대폭락 때 기록이 있었어요. 그때 거의 10억 달러에 가까운 포지션이 청산됐고 평균 플랫폼은 시스템에서 10이었어요. 시스템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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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스템에서. 어젯밤, 그리고 오늘 밤에 이 숫자는 조금 낮아져서 570억 달러의 롱 포지션이 청산됐어요. 대략 비슷한 레버리지로 곱하면 비트코인에 대한 펀딩은 변동이 없었고 아니면 조금 적었어요. 그래서 저는 5억 달러 이상이 청산될 거라고 생각해요. 여기서 중요한 건 수렴이 일어났다는 거예요. 정확히 말하자면
숨겨진 다이버전스라고 하는데 청산에서 이렇게 나타났어요. 어제의 최고점보다 오늘의 최고점이 낮았어요. 정확히 말하자면 어제의 최고점이었어요. 즉, 우리는 이렇게 수렴하고 있는데 지표는 이전 최고점보다 낮은 새로운 최고점을 그리고 있어요. 즉, 스프링이 압축되고 있다는 건 이미 상승 신호라는 거죠. 전체적으로 우리는 두 번의 큰 청산을 경험했어요. 저는 11월 초 트럼프의 펌프 이후 그래프를 보고 있는데 정말로 이건 두 번의 가장 큰 청산이에요. 하지만 11월 14일과 15일 사이에 비슷한 일이 있었던 것 같아요. 지금까지는 이 두 개가 가장 큰 청산이에요. 이건 전반적으로 좋은 신호예요. 시장이 정리되고 불필요한 투자자들이 제거되면 앞으로 더 쉽게 움직일 수 있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도 이미 언급했어요. 펀딩은 전체적으로 예전에도 그렇게 높지 않았어요. 0.0.15, 0.0.2에서 낮았고 저는 3시간으로 평화로운 시간봉을 보고 있어요. 즉, 3중 이동 평균을 사용한 거죠. 지금은 정말 바닥까지 떨어졌어요. 지금은 3시간으로 평화로운 펀딩 수치예요. 여기 있어요. 현재 수치예요. 즉, 이 모든 상승세의 맥락을 보면 이건 최저치예요. 펀딩의 최저치예요. 여기요. 항상 이 펀딩 수치는 지지선 역할을 해왔어요. 한 번은 우리가 그걸 뚫었고 한 번은 빠르게 반등했어요. 이건 상승장에 대한 전반적인 지지선이에요. 3월에 대해서도 같은 말을 할 수 있어요. 우리에게도 어떤 글로벌 지지선이 있었고 그 위에서 버텼던 거죠. 하나, 둘, 셋, 넷. 여기서 뚫고 빠르게 반등했어요. 그리고 다 끝났죠. 그리고 오랫동안 아래로 내려갔어요. 트렌드가 바뀌었어요. 모든 상승장에서는 아주 비슷한 지지선이 있어요. 21년간의 펀딩 지원. 자, 여기서 뭐가 있죠? 상승장의 아주 상징적인 순간이었어요. 어떤 바닥을 설정했어요. 그 아래로는 내려가지 않았어요. 자. 다 됐어요. 지지선이에요. 그래서 지금 기본적으로 우리는 어떤 기준선에 도달했어요. 어디서 어떤 변동이 올 수 있는지 지금 그에 대해 이야기할게요. 지금은 블록체인만 보고 있어요. 즉, 기본적으로 이 움직임만으로도 시장을 특정 기준선까지 정리하기에 충분했어요. 그러니까 받침대에 올려놓고 바닥에 놓고 종이에 놓고 뭐라고 부르든지 상관없어요. 상징적인 것은 이 그래프가 비트코인을 자신의 지갑에서 거래소로 옮기는 단기 보유자들의 모습을 보여준다는 거예요. 이들은 손실을 보면서 옮기고 있죠. 즉, 그들은 거래소에서 비트코인을 빼냈고 어떤 가격에 샀는지 모르겠지만 지금은 더 낮은 가격에 옮기고 있어요. 그러니까 제가 92,000까지 떨어졌을 때 이게 아마 바닥일 거라고 썼던 거 기억나시죠? 그렇게 됐어요. 지금 대략 어제의 폭락에서 비슷한 피크를 얻었어요. 아주 비슷한 피크예요. 단기 투자자들이 손실을 많이 확정했어요. 즉, 이건 단기 투자자들이에요. 여기에는 엠티걱스의 영향이 없고 순수한 그래프예요. 1시간 동안 15,500 비트코인이 옮겨졌어요. 92,000까지 올라갔을 때 16.5와 15.5에서 두 번의 거래가 있었어요. 반쯤 지나고 15시 30분이에요. 어제는 한 번의 거래로 끝났는데 그래도 아주 높고 상징적인 피크였어요. 암호화폐에서 이런 피크를 보면 보통은 지역 바닥이거나 그에 가까운 거예요. 네, 업데이트할 수는 있어요. 하지만 그렇게 많이는 아니에요. 그리고 어떤 수렴을 그리면 더 위로 반전할 수 있어요. 그리고 또 흥미로운 게 있어요. 이건 비트코인을 장기 보유자들이 옮기는 그래프예요. 거래소에서의 수익이죠. 어제의 움직임을 얼마나 두려워했는지, 그리고 얼마나 강하게 수익을 확정했는지. 이것도 시간 단위 그래프예요. 이건 바로 없애버려요. 여기가 MT, 곡스. 그래서 이게 적절한 숫자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런 피크는 꽤 자주 발생해요. 여기서 수익 확정이 있었고, 여기서도 수익 확정이 있었고, 여기서도 수익 확정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들은 주기적으로 해요. 이런 수익 확정은 크긴 한데, 작다고 할 수는 없어요. 하지만 극단적이지는 않아요. 이런 밀도와 모든 수익 확정의 변동성에서
그들은 특별한 의미를 갖고 있지 않아요. 특별한 의미는 없어요. 아마도 여기서 가장 큰 고정이 있었던 것 같아요. 큰 거요. 여기서 어떤 수익 실현의 조정이 있었고 그 후에 다시 위로 반전이 있었어요. 재미로 3월에 한번 살펴볼 수 있어요.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고정이 줄어들 때 가격은 오히려 올라가요. 가격 상승이 더 완만해요. 글로벌 반전 전에 하락하는 게 아니에요. 지금 MT웍스의 이 잘못된 막대를 제거하면 전반적으로 피크는 줄어들고 가격은 올라가고 있다고 할 수 있어요. 하지만 3월과는 다르게 가격 상승이 더 완만해요. 지금은 이게 에서의 하락으로 보이는 것 같고 글로벌 반전이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글로벌 반전 전에 하락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기 움직임이 더 급격했어요. 그리고 전체적인 차트예요. 즉, 어제 기본적으로 모든 게 빨간색이었어요. 뭔가 약간 빨간색인 것들, 예를 들면 벤비, 솔라나 같은 거요. 뭔가 정말 많이 빨간색이에요. 에벡스, 카어데노, 니펠, 바트, 스텔러, 도기, 닌. 그러니까 이전에 있었던 모든 것들이 정말 많이 펌핑됐었어요. 먼저 말씀드릴게요. 중기 포지션에 관해서는 걱정하지 않으셔도 돼요. 이건 정상적인 현상이에요. 24시간 차트를 보더라도 총 3의 1일 차트에서 3월의 급등을 보면 이 움직임 자체가 예전에도 있었어요. 예를 들어 큰 고정이 3월 5일에 있었고 더 작은 고정은 여기 있었어요. 예를 들면 여기에서 1월에 고정이 있었어요. 비트코인 ETF가 승인되기 전에요. 그때부터 상승 플래그가 형성되면서 계속 위로 올라갔죠. 지금은 중기 포지션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어요. 아마도 취하는 것이 더 의미가 있을 것입니다. 일주일 정도요. 저항선을 뚫을 때 테스트하죠. 아래로 내려가거나 지점을 테스트하며 고점을 뚫고 지지선으로 돌아가요. 지금 그런 상황이에요. 이렇게 아래로 내려가거나 어떤 지점을 테스트하면서 역사적인 고점을 뚫고 지지선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즉, 지금 이게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이걸 보고 있어요. 조정이죠. 내일 총 3에서 최고점 대비 거의 20% 정도 됐어요. 지금 저는 1회 캔들이 아니라 최고점의 주간 캔들을 보고 있어요. 총 3회 대예요. 결국 이건 건강한 조정이에요. 지표에 따르면 우리는 80이 넘는 RSI에 도달했습니다. 70에 도달했다가 다시 돌아왔고 여기서 잠시 머물렀다가 더 나아갈 수 있어요. 아마 그렇게 될 것 같아요. 다시 1일 차트로 돌아가면 지금까지 우리는 녹색의 글로벌 상승 채널 안에 있어요. 지금 이 범위 안에 있는 거죠. 어제의 빨간 캔들이 이 캔들과 정말 비슷해요. 그 다음에 피크와 분배가 이어지죠. 는 이 채널 안에서 계속 움직일 수 있어요. 그 안에 있는 부정적인 점은 딱 하나예요. 우리의 트렌드는 기술적으로 이렇게 흘러왔어요. 하나, 둘, 셋. 그리고 어제 여기서 우리가 그걸 깨뜨렸어요. 호텔 3에서의 거래량은 그렇게 강하지 않았어요. 그건 평균보다도 더 낮았어요. 하지만 이건 결국 기술적인 깨짐이고 캔들은 좀 중립적이긴 한데 약간 하락세인 것 같아요. 하지만 몸체는 있어요. 우리는 몸체로 마감했어요. 말하자면 상황이 어떻게 진행되는지 말할 수 있어요. 우리가 느리게 위로 올라가거나 월간 R3 피봇까지 가서 물량 줄이며 버블 바닥을 통해 역사적 최고점 갱신 가능해요. 아니면 조정 후 다시 저점을 갱신하면서 강하게 갱신하지 않고 위로 돌아서면서 다른 패턴으로 상승 가능해요. 아니면 우리가 조금 조정하고 여기서 머물다가 다시 이 저점을 갱신하면서 하지만 강하게 갱신하지는 않을 거예요. 그리고 다른 반전 패턴을 통해 위로 돌아설 수 있어요. 의미는 똑같을 거예요. 지금 어떤 상황이 올지는 모르겠어요.
예측할 수 없어요. 인플레이션 데이터와 공급 결정에 의존할 거예요. 이 수준이 방어선 역할을 하고 LH를 넘는 움직임이 확신을 줘요. 많은 것들이 여기에 달려 있어요. 하지만 대체로 이 수준이 방어선 역할을 할 것 같고 여기서 LH를 넘는 추가적인 움직임이 일어날 거라는 사실이 저에게 큰 확신을 줘요. 블록체인과 전체적인 기술적 그림을 보니까요. 아마도 우리는 이 저점을 넘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그럴 가능성도 있어요. 아마도 우리는 이 저점을 넘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그럴 가능성이 있어요. 왜요? 왜냐하면 이 움직임들이 어떻게 진행되는지를 보면 토텔 3에서 우리는 이제 막 이 30일 이동평균에 닿았거든요. 나는 그걸 BB에서 사용해. DB에서 말하는 건 볼린저 밴드예요. 모든 펌프가 시작된 순간, 트럼프의 펌프가 시작된 순간부터. 그리고 사실 거의 닿지 않았어요. 조금 부족했어요. 우리가 보면 알트코인에서도 비슷한 임펄스가 있어요. 비슷한 임펄스들이 있어요. 이제 펌프가 시작되는군요. 여기서도 BB가 조금 부족했어요. 여기서 우리는 30에 닿았고 다시 튕겨 나왔어요. 그리고 50일 이동평균이 30일 이동평균과 좁혀지기 시작하면 우리는 이미 그걸 뚫고 나가기 시작해요. 끝. 이 움직임은 있었어요. 기억해 두세요. 1923년 10월과 아주 비슷한 움직임이에요. 가자, 가자, 가자. 조금만 더 있었으면 30에 닿았을 텐데. 가자. 조금만 더 있었으면 30에 닿았을 텐데. 가자. 우리는 30을 만졌습니다. 50번째. 30이 좁아졌어요. 50일이 지났습니다. 잘라냈어요. 그리고 더 나아갔어요. 거의 100까지 갔어요. 즉, 이런 움직임에서는 보통 30에 한두 번 닿고 나서야 50으로 내려봐요. 가끔은 30에도 못 미치는 경우도 있어요. 21년의 어떤 수돈에 대해서도 비슷한 얘기를 할 수 있어요. 여기서는 그걸 가지고 있진 않지만 비트코인에서도 똑같은 상황이 있었어요. 그래서 개인적으로 제 생각은 제 BB, 볼린저 밴드, 중간에 있는 이 움직임이 가격을 지탱할 거라는 거예요. 즉, 이렇게 될 거예요. 업데이트 없이 제 생각에는 그렇습니다. 우리가 조금 움직이면서 업데이트하고 30배를 살짝 건드리긴 하겠지만 50배는 건드리지 않고 더 위로 올라갈 거예요. 즉, 이런 두 가지 시나리오가 있다는 거죠. 하지만 다시 말하지만 이걸 정신적으로, 심리적으로 견디기 위해서 저는 항상 수익을 시연해요. 계속해서 여러분은 이걸 텔레그램 채널에서 항상 보실 수 있어요. 하나는 닫고 또 하나는 닫고. 저는 중기 포지션에 대해 말씀드리는 거예요. 중기 포지션에 대해 저는 앉아서 언젠가 어떤 하이를 잡을 수 있기를 바라지 않아요. 인생이 잘 될 거라고 기대하면서요. 그런 일은 없어요. 절대 그런 없어요. 저는 항상 움직이고 있어요. 즉, 예를 들어 브리체인 포지션 같은 경우죠. 세계의 글로벌 테이크가 닫혔고 조점은 어땠나요? 전세 포지션의 25%만 남았어요. 전부 전세 조정에 대해요. 저는 100%가 아니라 25% 포지션에서 수익을 얻었어요. 큐톤도 같아요. 항상 수익을 실야지. 이건 그냥 그런 게 아니에요. 긴기 투자에 대한 표준적인 방식이에요. 부분적으로 매수하고 부분적으로 매도해요. 왜냐하면 우리는 진짜 바닥과 진짜 하이를 절대 맞출 수 없거든요. 우리는 오직 관련된 사건들만 가지고 이야기할 수 있어요. 그래서 여전히 이 영상의 결론을 뭐라고 할 수 있을까요? 또 17분으로 끌어당겼네요. 꽤 중요해요. 어제의 막배기는 시장에 대한 좋은 정화가 되었어요. 네, 그녀가 기술적인 일을 트렌드를 띠뜨렸어요. 이 구역으로 갈 가능성이 있어요. 네, 어떻게 해요? 바로 가거나 아니면 더 깊은 반등을 거친 후에 이 구역으로 가지 않을 수도 있어요. 충분히 유지할 수 있어요. 여기가 저점이었어요. 지점이 저점, 점우 있어요. 하지만 우리가 여기로 오게 된다면 여기 주간 타임프레임에서 완벽한 매수 포인트가 생길 거예요. 매수 포인트가 겁니다. 아래로 내려가면 안 돼요? 아래로는 절대 안 돼요. 토탈트리의 조정이 기본적으로 20%에 달했어요. 충분해요. 경화하기에는 충분해요. 이 조정은 버려야 할 수 있지만 꼭 그럴 필요는 없어요. 여기 10%였어요.
나는 그냥 전형적인 상승세를 보고 있어요. 여기 8%였어요. 여기 참고로 말하자면 포텔3에서 17%였어요. 하지만 이건 하루에 일어난 게 아니라 1월 내내 있었던 일이에요. 그때는 사실을 팔았죠. 여기서는 사실상 한 개의 캔들이나 두 개의 캔들로 이렇게 급락했어요. 명기 3월이었어요. 3월이었어요. 여기 비슷한 캔들이고 비슷한 정화예요. 16%예요. 현재보다도 더 적어요. 여기 16%가 더 적어요. 그리고 나서 이란의 이스라엘 공격이 시작됐어요. 여기서 이미 트렌드가 바뀌었어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나는 모든 현재의 사건들이 이 캔들 주위에서 일어날 거라고 생각해요. 바로 이 범위 주위에서요. 조정이 있거나 조금 더 낮거나 아니면 아예 조정 없이요. 뭐죠? 어딘가 여기서 이 모든 하락이 멈출 거라고 생각해요. 그리고 나서 일정한 통합이 있은 후에 우리는 위로 올라갈 거예요. 그래서 포인트, 스톱, 테이크, 닫는 방법 등으로 구체적으로 열리는 텔레그램 채널의 모든 위치를 제가 작성하고 텔레그램 채널 링크는 이 영상 아래 설명이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모든 게 잘 될 거예요. 중요한 건 레버리지를 잘 사용하는 거예요. 25번째 어필을 쓰지 마세요. 많은 사람들이 좋은 결과로 이어지지 않을 걸 거예요. 왜냐하면 높은 레버리지를 사용한 사람들은 모두 시장에서 쫓겨났거든요. 항상 그런 식으로 일어나죠. 이런 움직임에서요. 좋은 무차리투 연락도 아니야.